5월 20일에 존윅4의 개봉이 확정되었습니다. 개봉날은 2021년 5월 21일이라고 하네요. 첫 영화에서 존 윅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3편의 영화는 약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각본가 데릭 콜스타드는 한 팟캐스트에서 영화 아저씨의 영감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한 남자가 자신과 무관한 누군가를 위해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는 영화 속 윈스턴을 돕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파라벨룸이라는 제목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이 문구는 영화 속에서 2번 등장합니다. 발레리나 소녀의 등에 문신으로 보이며 후반부 윈스턴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키아누 리브스, 로렌스 피시번, 타이거 후첸, 랜달 더킴 등 매트릭스 출신 배우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키아누 리브스와 타이거 후첸이 싸우는 것은 매트릭스2 리로디드, 맨 오브 타이츠에 이어 3번째입니다. 키아누 리브스, 이안 맥쉐인, 랜스 레드딕은 존윅 시리즈에 모두 출연했습니다. 존 레기자모가 출연하지 않는 존윅 시리즈입니다. 마블리로 불리는 마동석 씨가 출연을 고사했다고 합니다. 제로 역을 맡은 마크 다카스코스와 심판관 역을 맡은 아시아 케이트 딜러는 존윅 시리즈의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존윅 3의 출연 제의를 받고 즉석에서 수락했다고 합니다. 틱톡맨으로 등장하는 배우 제이슨 멘트조카스는 팟캐스트에서 키아누 리브스의 영화 코드명 제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존윅 3에 캐스팅되고 싶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결국 실현됐죠. 버스트 키튼의 영화 재물이 영화 초반부 존이 시간에 쫓겨 질주할 때 벽에 비춰집니다. 버스트 키튼의 영화가 비춰지는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존윅2에서 존이 폭주족들을 쫓아갈 때 셜록 2세가 벽에 비춰집니다. 도서관 장면에서 등장하는 러시아 책은 요정 이야기이며 러시아 동화들의 모음집입니다. 도서관에서 결투를 펼치는 킬러는 현재 NBA 선수로 필라델피아 76ers 팀에서 센터를 맡고 있는 보반 마르야노비치 선수입니다. 결투를 펼칠 때 뒤에 진열된 책 중 한 권은 닌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가올 전투를 예시하고 있죠. 초반부 그는 리볼버가 가득 찬 방에 들어섭니다. 그곳에서 리볼버의 일부를 교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르지오 레오네의 석양의 돌아오다를 오마주한 장면입니다. 극중 투코가 수많은 리볼버가 있는 총 매장에서 그의 취향에 맞게 조립하고 있는 장면을 말이죠. 존이 차에 치였던 장면은 키아누 리브스가 대역 없이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존이 말을 타고 지나갈 때 횡단보도에 감독이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안젤리나 휴스턴이 맡은 무용 디렉터가 처음 등장할 때 발레리나 중 한 명인 루니가 리허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스턴의 엄마 엘리카 소마는 전문 발레리나 무용수였다고 합니다. 할리베리는 영화를 찍다가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제작 중에 강아지 훈련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배웠다네요. 할리베리가 맡은 소피아 역으로 제니퍼 빌즈, 에바 롱고리아, 셀마 헤이엑, 페넬로페 크루즈, 마리옹 꼬띠아르, 우마 서먼, 그리고 마리사 토메이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모로코에서 촬영할 때 촬영장이 수백 마리의 길 잃은 고양이들에게 포위되었었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강아지들의 집중을 위해 스태프들이 벽을 쌓았다고 하네요. 샤론의 이름이 거론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격 장면에서 사용된 오토바이는 야마하 MT-09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장면은 한국 영화 악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존이 윈스턴의 유리구조물 방에 들어갔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 구조물에서 킬러들과 싸우며 클라이맥스를 장식했었죠. 이 유리구조물을 건설하는데 4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47억 원 정도죠. 존이 두 꽁지머리 시노비와 싸움 중 쓰러졌을 때 똑바로 일어서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키아누 리브스가 촬영에 지쳐 비틀거리며 일어섰다고 하네요. 꽁지머리 시노비를 맡은 두 배우가 존윅과의 싸움 도중 인도네시아어로 나눈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이 대사는 첫 대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은 싸움이 상당히 길고 여러 라운드로 이루어져 있기에 라운드 중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겨난 대사였죠. 그러자 키아누 리브스는 존윅이 인도네시아어로 두 킬러에게 고별 인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인도네시아어로 만나자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답니다. 이에 두 배우는 삼파이 준파라고 말했고 키아누 리브스는 촬영 전에 이 문장의 발음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꽁지머리 시노비 중 한 명인 세셉 아리프 라흐만은 배우가 되기 전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었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앞선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어와 영어 사이를 오가며 번역을 담당했다고 하네요. 두 꽁지머리 시노비가 사용한 무기는 카람빗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군도로 원래는 생활도구였으나 필요에 따라 무기로 사용하다 보니 무기로 변환된 칼이라고 하네요. 콘티넨탈 로비에서의 대결은 의도적인 조명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는 매트릭스 장면과 매트릭스 3부작 색 테마에 대한 존경을 담고 있습니다. 바워리 킹은 왕을 베려면 빨리 베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을 칠 때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로튼 토마토에 따르면 존윅은 이 영화에서 94명의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포트나이트에서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윅의 스킨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